전국시대란 우리에게 역사 공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남에게 자신의 해박함을 자랑하기 위해 현 차이나에 이식된 중국사와 반도사를 위해 남에게 횡설수설하는 것이 과연 역사 공부일까요? 자신의 근본도 모르면서. 아니면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보았듯이 전 차이나 역사와 반도의 역사, 차이나의 지명과 반도의 지명이 동일한 데칼코마니인 것을 깨닫고 왜 그럴까? 그러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과연 역사 공부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것입니다. 거짓은 그 당시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 지속될 수 없지만, 진실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지만 영원한 화두로 주목받을 것입니다. 나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한다고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역사의 진실을 얘기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오대산의 상원사. 전국시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개유정난의 주인공 세조께서 현 반도의 강릉 오대산의 상원사에 가셨을 때 암살 위험을 모면하게 한 고양이에게 땅을 하사한 얘기를 초등학교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지만 안 믿었습니다. 개유정난을 일으켰으면 사방에 적이 깔려 있을 텐데 황제의 어가가 현 강릉 오대산으로 행차한다고요? 물론 고양이 얘기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작해낸 얘기입니다. 역사 속의 강릉은 노나라 제나라에서 보았듯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으며 오대산이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1월 오학도의 무대 오로봉이었습니다. 역사 조작의 형태는 역사를 쓴 그 당시가 아닌 근대사 일제강점기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세조대왕 그 당시에는 상원사의 고양이 얘기와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반도의 역사를 조작 이입하면서 현 경도와 강릉 오대산의 지리적인 괴리를 없애고자 고양이 얘기와 같은 소설이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국시대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춘추시대에는 나라의 제사를 끊으면 나라의 조상으로부터 저주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를 점령해도 완전하게 멸해버리는 일은 그만큼 많지 않고 또 멸망해도 부흥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용서가 없어져 한 번 전쟁에 지는 일은 나라의 멸망에 직접 연결되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점차 7개의 대국들이 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흔히 사기의 육국연표에 있는 8개의 나라 중 천자국 주나라를 뺀 7개의 나라를 기준으로 전국 칠흥이라고 부른다. 전국 칠흥 중에 진나라를 기반으로 분리된 한위조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이 진 지역을 알아야 진시 황제의 아방궁, 서진의 건국자 사마씨들의 고향 진주, 고구려의 공내성, 조선의 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루고 미루었던 진주를 살펴볼까 합니다. 댓글에서 진주 출신이라는 분이 엄청 욕을 해 놓았는데 그분은 자신이 욕을 해야 할 상대방도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호. 제가 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진지역은 주무왕의 아들인 주성왕의 동생 당수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동엽봉제의 고사성어에서 보듯이 주성왕께서 동생과 소꿉놀이를 하는 과정에 동생을 장난으로 제후에 봉한 것을 주공단이 보시고 주성왕의 동생을 당땅에 봉하시게 됩니다. 역사 속 경기도 남양의 군명이 당성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봉지로 천하를 장악하신 분이 바로 당고조 이원입니다. 주나라 시대 당나라의 시조는 성왕의 동생 당수구로 당수구의 아들 섭을 진후에 봉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우리 역사 속의 진주입니다. 진주 강씨들이 개출된 진주를 현지의 신증동국 여지승남 국역본에서는 진주로 표기합니다. 즉 진과 진은 서로 통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진주. 자, 그러면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경상도 진주를 통해 역사 속 당수구의 아들 섭이 봉지로 받은 진 땅의 비밀을 밝히고 이곳 진주에서 기원한 삼진인 한위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 속 밀양의 모든 왕부의 영정이 모셔진 천진국이 있었다고 하며 역사 속 전라도 강진이 1400년부터 갑오개혁까지 53주 6진인 전국을 통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강단사학은 밀양의 천진군과 전라도 강진에서 왜 전국을 통치했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 또는 모든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설명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그 이유를 모르니까요. 역사를 가르치는 주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하는 자력
갱생의 시대입니다. 군명, 경상도 진주의 군명을 진강, 청주, 강주, 진양, 청천, 진산, 정해군, 고열성, 고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 중 청주, 청천, 정해군이 힘이 눈에 거슬립니다. 아마도 못 알아보게 청을 한자 청으로 변조시켰던 것으로 삼진의 하나인 한나라에서 그것을 입증시키겠으며 김해를 금주라고 하듯이 정해는 정주가 됩니다. 이것도 삼진에서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군명 강주에 있었던 능호가 강릉입니다. 경도인 개성부의 능칩을 인용합니다. 송정농, 능호는 강릉이니 남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개성부에 있는 능칩은 모두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역사 속 진주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 장소 위치가 어느 곳이었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주의 지명이 중앙아시아에서도 튀어나왔습니다. 사마르칸트, 히랍에서는 마라칸다, 중국사에서는 강고라고 불렀다. 지명 끝에 붙는 드는 트, 터, 탄, 땅의 의미로, 사는 하샤의 샤카이며 마르란 마을 부도의 의미로 박도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프랑스의 마르세유란 마르는 마을 부도이며 세는 모못의 소유교, 유는 이오니아 요양으로 요양은 첨부가 있었던 것으로 마르세유는 요양의 부도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프랑스의 몽마르트는 몽은 웅, 바토로 박터 밝음이며 마르는 마을 부도이고 트는 터 땅으로 밝은 부도타라는 순수한 한글입니다. 사마르칸트를 수소와 신당서에서는 강국으로도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강국과 진주의 군명 강주는 동일한 지명이며 사마르칸트의 강고의 고는 진주의 군명 고열성 고타와 동일한 글자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지명들이 현 중앙아시아에 널려 있습니다. 혹시 그곳이 우리의 역사 무대는 아닐까요? 신증. 자, 그러면 역사 속 경상도 진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신증을 인용합니다. 경상도 진주의 신정편에 능어당은 곳 촉송루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가는 곳 봉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봉이 건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능어당이 있었던 능어와 조양간이 있었던 조양의 지명을 밝히면 역사 속 진주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능어, 충청도 보령의 속진에 능어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보령의 군명을 신촌 신읍이라고 합니다. 상항서순 남경가에 등장하는 신도가 이곳이며 초안지에서 항우가 용포에게 명을 내려 진나라에 항복한 군사들을 생매장한 장소가 바로 신안으로 신촌, 신읍, 신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강원도 울진 현해 누정조를 인용합니다. 능허루, 객사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울진의 군명을 선사 우지냐 고우이라고 합니다. 진주, 보령, 울진은 능허의 유적지가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사 속 진주에 있었다고 하는 능호의 진면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능호 대기. 동파 소식은 나이 28세에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봉상부 태소 진해량인 능호 대기의 태소 진공 밑에서 첨서 판관사의 벼슬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식은 이때 둘러본 봉상부의 8곳에 관한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봉상발간입니다. 경상도 진주의 신징에 나오는 능어당과 동파 소식의 능어대기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능어대기의 태수 진공이란 이곳이 옛 주나라의 제후고 우순의 후손에게 봉지로 하사한 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을 봉상부라고 합니다. 능어대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남산의 아래에 나라가 위치해 있으면 마땅히 생활이나 먹고 마시는 일 등등은 산과 밀접하게 된다. 사방의 산이 종남사보다 높지 않고 도읍에 접한 아름다운 산 중에 부풍보다 가까운 곳이 없다. 상기의 남산은 서울의 남산이며 종남산이란 맞산인 고죽국의 수양산입니다.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년궁과 탁천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동파 소식의 능호대기의 첫 구절을 통해 능호가 경도인 서울의 남산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능호대기의 동쪽에 진나라의 궁전, 남쪽에는 한나라의 궁전, 북쪽에는 수당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 진주가 천하의 왕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 방향에 따라 제후국들이 위치되어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역사 속의 제후국들은 작은 영토를 다스렸고 현재의 차이나의 역사가 조작 이입되면서 규모가 커졌던 것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하의 중조가 있었던 곳입니다. 천하의 땅을 소유한 중조입니다.
능호대기를 통해 역사 속 진주에 진한수당의 궁궐들이 있었으며 동파 소식 이후에 송원, 명청시대의 궁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봉상부, 능호대기의 태수 진공을 봉상부 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봉상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네이버 백과사전의 진조에 진나라는 감숙성 동부에서 위수강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덕공대의 옹성으로 이동하였다. 진나라 덕공대에 진주에 능호대가 있었던 봉상현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덕공이란 덕주, 덕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지후로 그러면 진나라 덕공과 역사 속 진주를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상원을 인용합니다. 덕천서원, 선조 병자년에 세우고 광해주 기유년에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덕천이란 덕원, 덕주, 덕양에 있었던 하천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 덕양은 또한 덕원, 덕주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이며 경기도 고양, 전라도 홍양, 경상도 고령은 고양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제명이요 평안도 적천은 덕주에 있었던 하천입니다. 상기는 고양, 덕주, 덕원, 덕양, 요원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의 지명들로 고양, 덕주, 요원, 단양, 예주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속 지명 진주와 진나라 덕공의 무대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단양에 있었던 성이 단성으로 적성, 양성, 강성, 귀성은 동일한 성으로 왕부의 성인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곳 봉상이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파 소식의 무대 능호가 진나라의 봉상이며 우리 역사 속에 진주였다는 것이 실감이 나시는지요? 실감하시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면 봉상부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걸 또한 입증해야죠. 춘정 병계랑 문직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성지이니 백옥경의 황금굴골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화산곡에 등장하는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었던 성이 봉성으로 천부인 금성과 동일한 명칭입니다. 봉상은 또한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사 속 진주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 속의 서울입니다. 자, 이곳 봉상이 또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었던 것도 밝혀봅시다. 조식의 능호대기의 무대 봉상은 진나라의 봉상이며 또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기도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경도편을 인용합니다. 장락전, 융복전 동쪽에 있는데 좌우쪽에 용비, 봉상 두 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락전은 초한제의 영웅 한신이 여태 후의 계략에 토사구팽당한 곳이며 한고조 유방이 서거한 장락궁으로 장락전의 근처에 봉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상기 동파 소식의 능호대기에서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를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전서를 인용합니다. 홍제전서의 무대는 화성입니다. 한고조 유방의 무대 장락궁은 또한 조선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화성에서 진찬하는 날의 읍절이여 잔치에 참여한 여러 신하에게 모여서 만년 축복의 정성을 붙이는 바이다. 진찬은 왕, 왕비, 왕대비의 생신에 왕실에서 베푸는 잔치입니다. 아마 해경궁에 육순이 드셔서 세자빈 시절에 머물렀던 장락궁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옛 요임금이 화성 땅으로 납치했다가 수부 다남자의 삼축을 받았던 고사를 인용하여 해경궁께 그 삼축으로 축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락궁은 한고조 유방이 화성에 세웠던 궁전입니다. 자궁의 60배 탄신의 축수의 잔을 올리고 상가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소술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 위에 나오는 진찬날에 흥을 도도하여 한수를 더 읊으셨던 모양입니다. 위에서는 장락당이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장락전이라고 했습니다. 옛 한무제의 장락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락전의 오른쪽 누가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조대왕의 문집 홍제정수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참고로 홍제전서의 무대는 경도인 서울의 화성입니다. 봉상로, 충루가 구중에 푸른 하늘에 날아나오니 영력주도 운하수 위에 다리를 놓을 만하네. 봉황이 대골틀에 나는 건 다 송황의 세대라. 축하소리 들레는 원일의 우서를 정조대왕이 앉아있는 곳이 봉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입니다.
셋째 구절에는 봉상의 어원적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봉상이 어원적 역사적 의미와 함께 그 발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능호대기에서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군과 오조궁묘라고 했습니다. 현 역사에서는 한나라가 있었던 곳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색도 맞추어 주어야죠. 모곤시고의 연산가 일부를 인용합니다. 제후국 연지역에 있었던 산이 연산입니다. 무성한 오동이 산 남쪽에 가득 차나 봉황이 날아와서 날개를 치며 오는구나. 여기서 봉회는 봉상과 통하는 어구입니다. 날개치는 회나 날아오르는 상이나 같은 뜻이 아닙니까? 연산이 바로 봉상에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산 아래 한양에서 왕을 하신 분이 연산군입니다. 한양이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의 연산도 봉상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 경상도 진주의 군명 강주에 있었던 능호가 강릉입니다. 경도인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송정릉 능호는 강릉이니 남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교, 북교란 교 지역의 북부와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살펴봅시다. 조선의 기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서울에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시를 올리다입니다. 그중 제8수를 인용합니다. 8째, 북교의 목마. 바라보면 저 북교 숫돌과 같은데 봄이 오면 풀은 무성하고 샘은 달구나. 만마가 구름처럼 모이고 까치처럼 날뛰는데 모기는 멋대로 서로 갔다 나무로 갔다 하도다. 한주에 장안성의 북쪽 교회는 숫돌을 깎아놓은 돌같이 맨들맨들하지만 봄이 되면 풀이 무성하고 샘이 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한글 주석에 왜 경도인 서울의 신도를 장안이라고 했을까요? 조양, 상기 경상도 진주의 신정편에 능어당은 곧 촉송루의 동쪽 누각이다. 조양관은 곧 봉명루의 동쪽 누각인데 목사 정백붕이 건축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능어는 이만하고 진주에 있었다는 조양관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조양에 있었던 관사가 조양관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의 조양으로 상기는 양양 청야 익주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의 지명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진시황제의 진나라로 돌아와서 네이버 백과사전의 진주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이 나있던 대구의 비자는 주나라 효왕으로부터 진읍에 봉해져 서융의 방인을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 그 진은 기원전 8세기 초 주나라가 교능의 공격을 받을 때 유황을 도왔고 기원전 771년 평왕이 동쪽 낙읍으로 천도했을 때 이를 호위한 공으로 섬서성의 서부 지역을 맡아 제후로 승격하였다. 이가 양공이다.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무공 때부터 정복지를 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목일 뿐 실상은 읍과 다름이 없었다. 진나라는 감숙성 동부에서 위수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독공 때 옹성으로 이동하였다. 진나라 양공이란 양양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무공이란 무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있었다는 조양간의 조양과 이들의 지명들이 일치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인용해보자. 익현, 동령, 이문, 익령, 동령, 양주, 양산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동일한 지명들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 강원도 양양입니다. 과연 현 차이나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일까요? 진읍을 감숙성 청수현이라고 했습니다. 감숙성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으로 감주를 살펴봅시다. 경상도 계령현의 군명을 청주 감문 감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 청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수현이란 청주에 있었던 물로 상기 진주가 있었던 조양, 진나라 양고, 진나라 무공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 청하로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 청하라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역사 속 진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삼진. 자, 이제 춘추전국시대 진지역을 살펴보았으니 이 지역을 기반으로 맹활약한 전국시대의 한위조의 정체도 살펴봅시다. 한나라.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한나라 선조는 주왕실과 동성의 희성이다. 그 후손들 중 한무자 많이 당진을 섬겨 한원에 봉해졌다.
한모자의 3세손이 한골이 그들의 시급 이름을 송씨로 삼았다. 진정공 15년 기원전 497년 한선자 기와 조간자 앙이 연합하여 범씨와 중앙씨를 공격했다. 이해 한선자가 죽고 한정자 수가 뒤를 잇고 봉호부의 치소를 평양으로 옮겼다. 한강야가 조양자 위한자와 함께 지백을 공격하여 그 땅을 나누자 그 영지는 더욱 넓어져 당시의 제후국들보다 커지게 되었다. 한강야가 죽고 그 아들 한모자가 섰다. 한원이라는 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제후국 한나라와 한씨가 개출되었던 것으로 이들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마읍 한주라고 합니다. 한주와 한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예로 이곳이 한나라가 시작된 한원입니다. 진정공 15년 기원전 497년 봉읍의 치서를 평양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이곳은 서주의 수도 호경으로 기원전 771년 서주가 여산봉화의 사건으로 수도를 낙원으로 옮겨 빈자리에 한나라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꽁꽁 숨겨놓은 중국사 제후국 한나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한명회, 조선시대 정기의 문신, 군인, 정치인이며 외척이다. 본가는 청주, 자는 자준, 호는 압구정, 압구 사후당이며 별칭은 칠삭동에 시호는 충성이다. 3번 의정부 영의정을 역임했으며 1457년 상당군에 봉군되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 부원군이 되었다. 한회왕 원년 기원전 272년 한나라 군사가 연나라를 공격했다. 한회왕 9년 기원전 264년 진군이 한나라의 형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분수 강안에 성을 쌓았다. 한회왕 10년 기원전 263년 진군이 태양산에서 한군을 공격하여 패주시키자 한나라의 상당군 태수가 그 땅을 조나라에 바치고 도항했다. 명조선의 한명회와 제후국 한나라의 상당군은 동일한 지역으로 상당군은 충청도 청주의 군명이었습니다. 청주 한씨가 바로 제후국 한나라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상기의 군명들은 경상도 진주의 신징에 나왔던 조양관이 있었던 조양과 동일한 지명들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이며 경상도 예천과 하동의 군명이 청하로, 청하는 압록강의 지명이었으며 청주에 흐른 하천이 청하로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 무주의 고죽국으로 그곳이 삼국지의 한중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 한중은 무도 양평이라고 했는데 무도와 무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 양평관이 경도인 서울의 촉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습니다. 전국시대 한나라와 진나라의 영토가 이렇듯 겹치는 것입니다. 평안도 영변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밀운, 안삭, 연산, 연주, 모주, 모산, 고청성, 약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변의 군명 고청성이란 옛 청주의 성입니다. 그러면 영병도 청주와 동일한 지역이었다는 의미로 영변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안삭, 평안도 영변, 경기도 상련, 강원도 안협은 안삭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연산, 연주, 연산, 연주와 연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지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축의 파지역이었습니다. 황해도 연안의 군명 온주와 충청도 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온양의 군명 탕정이란 이곳이 상나라의 탕왕이 황제국 한나라를 멸하고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집국인 무주의 지명에 여러 제후국들의 세력들이 교집합처럼 집합되어 있습니다. 고청성의 군명인 평안도 영변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철옹산성, 여기서 최치훈이 말한 그 성이 곧 철옹성이다. 지금은 함경도 영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봉하백 정도전이 서울에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중 제2수를 인용합니다.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정길이나 높고 구름은 봉래의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온의 꾀꼬리야 꽃, 세세의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서울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변의 철옹산성과 동일한 성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무집을 인용합니다. 듣지 아니 지금 화성부에 단단한 철옹성을 쌓고 있다던데 경도인 도성의 철옹성이 바로 진나라 봉상현의 철옹성으로 쇠철이란 쇠금으로 이곳이 천하의 중심 금성이었습니다.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청주에 천하의 중심 금성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 청주와 금성이 있었던 김해는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위나라,
위나라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 위해서 인용할 인물이 바로 삼국지의 영웅 조조입니다. 위왕 조조. 조조가 호도로 돌아오자 신하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조를 위왕으로 추대하는 표문을 황제에게 올리고 견명의 덕처럼 조조는 황제의 조서를 3번 거절한 끝에 위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조조는 업군에 위나라의 왕궁을 건설하고 모든 나랏일을 그곳에서 관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하우돈을 호도에 배치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경규와 위왕 등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우돈에게 진압되었다. 조조가 위 왕궁으로 건설한 업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어편이 귀주 위군에 속하며 그 성토는 자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현과 자전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선, 태안, 자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이 자주로 평안도 자산, 황해도 문화, 함경도 문천은 문성과 문주의 제명이 일치되는 곳으로 문성이란 천부인 금성으로 조조가 천하의 중심인 천부가 있었던 곳에서 위윗 상국의 위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위나라에서 위씨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씨는 중국 주나라 주문왕의 아들 필공고의 자손 필만이 진나라에 관적하면서 위읍을 봉으로 받아 그 지명을 성으로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후에 그 공적이 진나라에서 위나라를 건국하여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삼진의 위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씨가 장흥 단본이라고 합니다. 단본이란 이곳 장흥이 바로 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을 오차, 오화, 정안, 정주, 관산, 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정평,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정평의 군명 바지와 중산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바와 중국의 지명입니다. 평안도 정주의 군명 귀주는 또한 귀성인 국내성이 있었던 곳으로 평안도 정주의 군명 조천이 본래 조나라의 조천인데 못 알아보게 변조한 것 같습니다. 위나라가 천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라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조씨들의 선조들은 섬진과 같은 조상들이다. 주모각은 자기의 수레를 몰던 조보의 공을 취하여 조씨성을 내렸다. 이로부터 조씨성이 생겼다. 조씨성을 내릴 때는 조주라는 땅도 같이 하사하는 곳으로 전라도 금구의 불우화 산천을 인용합니다. 조주사 장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장두산 현해 남쪽 25리에 있는데 역시 태인연편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구는 김해와 동일한 지명으로 조주에 있었던 사찰이 조주사로 이것이 역사 속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태인연편에 보인다는 얘기는 조주가 이곳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멸하고 태원군으로 명하였다고 했으니 태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자산의 군명을 문성군 태안주 자주라고 합니다. 태안과 태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른 표기 방식으로 평안도 자산의 군명 문성은 천부인 금성이었습니다. 삼진의 한위조가 천하의 중심 천부와 국내성이 있었던 고죽국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또한 노, 제, 진 등도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향산별국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향산별국의 저자는 옛 조나라 지역을 지나가며 가매를 읊었는데 항우의 3만정기 고륙에 엄습한 듯 한신의 2천원기 조벽을 빼앗는 듯 고륙과 조벽은 옛 제후국 조나라의 지명으로 제후국 조나라가 천하의 중심 1월 오학도의 무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진시황제의 진나라와 기타 제후국들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